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올림픽대로의 어떤 부분은 통제가 되고 있고 잠수교도 잠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뽀송뽀송한 곳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세대 자동차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아이오닉 6 그리고 쌍용 토레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G70 슈팅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G70이라는 차에 대해서 먼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70은 제네시스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액티브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차입니다. 제일 젊기도 하고요. 제가 요 전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G70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승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터 트렌드 같은 잡지에서 드디어 BMW랑 비견할 만한, 트랙에서 겨룰 만한 한국 차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막 두근두근 했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바뀌었을 때는 그 얼굴이 조금 저의 호감을 사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좀 먼 곳에 위치를 해뒀던 그런 차예요. 근데 G70 슈팅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차가 나와서 이거는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슈팅 브레이크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외건 아닙니다. 슈팅 브레이크는 다른 장르예요. 슈팅은 사냥, 브레이크는 영어로 카트 혹은 캐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사냥이라는 건 사실 귀족의 레저였기 때문에 정말 우아하고 좀 액티브하고 공격적인 취미를 위한 마차였던 거죠. 사실 옛날에는 마차의 뒷공간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타고 더 많은 도구를 실을 수 있고 사냥 도구와 사냥에 성공한 동물들까지 싣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마차가 슈팅 브레이크였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자동차에 이어진 것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브레이크는 귀족적인 느낌이 좀 강한 장르예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더 우아하게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원래 본연의 액티브함과 스포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우아하고 패셔너블한 느낌까지 가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장르에 속하는 거고요. 외건은 100% 실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건을 보면 조금 투박하게 뒤에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외건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기서 유래가 된 건데요. 한국은 자동차 문화가 막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세단 제일 먼저 들어왔고 해치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드, 뭐 포니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길지 않았고 세단과 SUV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죠. 한국에서 자동차라는 건 사실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성공을 가늠하는 막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는 사실은 한국에는 없죠. 하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가 유럽에 먼저 출시를 했던 차고,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고급차로서 출사표를 던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는 사실은 꼭 필요한 차이기도 해요. 거의 모든 독일 브랜드가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있죠. 뭐 에스테이트, 아방가르드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슈팅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슈팅 브레이크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간이 제네시스 G70 원래 그 세단보다 40%나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 2대 4로 뒷좌석을 접을 수 있고, 그리고 한라산 그린, 캐번디시 레드, 뭐 카프리 블루 이런 색깔들이 새로 적용이 되는데, 한라산 그린이라는 건 G90에만 쓰는 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귀함에 쓰는 컬러를 G70 슈팅 브레이크에만 줬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네시스에서 G70 슈팅 브레이크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상품 구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티가 납니다. 가솔린 2.0 터보만 출시한다고 해요. 3.3L 터보 없고 디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2.0L 터보가 제일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성능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252마력에 36kgm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일 거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세단 G70의 그 운동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가격일 텐데, 이게 4,310만 원부터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옵션을 묶어서 좀 욕심을 채우다 보면 5천만 원 훌쩍 넘어가겠죠? 그럴 때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다른 경쟁 모델들을 다 제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공도에 있을 때의 그 햇빛 아래 있을 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시승할 예정이니까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사실은 몇 번의 트위스트를 거친 차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 역시 마음속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진을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Electrified 스트림라이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트림라이너는 정말 물방울같이 생긴 옛날 경주용 차를 얘기하는데요. 트랙 위에서 정말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페인트조차도 덜어낸 물방울같이 생긴 그런 형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Electrified 스트림라이너라고 했을 때는 최신의 자동차 장르와 정말 전통적인 디자인 컨셉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그 스트림라이너라는 컨셉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물방울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좀 감동이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제일 예쁜 건 사실 뒤쪽에서 본 쿼터 뷰였습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두 개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옛날 포르쉐를 좀 연상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는 요즘 포르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매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은 벨트 라인과 루프 라인이 만나는 지점의 볼륨입니다. 이 면을 어떻게 쓰는지가 진짜 실력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네시스도 이 면을 다듬는 섬세함과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오닉 6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뾰족한 선과 동글동글한 면이 잘 만나서 조화롭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나 잘 finely done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봤을 때 좀 별로였어요.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사진에서 봤을 때의 그런 아름다움이 영상에서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동차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공도 위에서 자연광 아래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면목을 알 수 있고, 되게 좀 다양하게 빛이 위에서 타고 노는 것들을 잘 감상을 해야 이 차가 예쁘다 혹은 어디가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오닉 6는 사실은 한 번의 트위스트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봤을 때의 감동,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의 약간의 실망, 하지만 실물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건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다음 주에 부산 모터쇼에 갔을 때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세하게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저항 개수가 0.21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수치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0.20이죠. 포르쉐 타이칸이 0.22일 거예요. 근데 이게 0.01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0.01이 높아지면 40kg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크기. 그러니까 0.01을 낮추면 공차 중량을 40kg을 덜어낸 거랑 같은 효과예요. 0.20과 0.22의 차이는 성인 한 명, 아주 듬직한 성인 한 명의 무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전기차는 공기저항 개수를 낮춰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게 굉장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림라이너라는 컨셉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연유를 하는 겁니다. 아이오닉 5는 되게 각진 디자인이잖아요. 아이오닉 6는 스트림라이너이기 때문에 아마 주행 거리도 더 나올 거예요. 같은 배터리라도 확실히 더 나올 겁니다.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타고 흐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앞이 조금 도톰하고 뒤에가 되게 낮습니다. 배터리의 두께와 실내 공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휠베이스가 2950입니다. 아이오닉 5가 3000mm였는데요. 진짜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cm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이상엽 디자이너는 코쿤 라이크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코쿤이라는 건 제 기억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바타 컨셉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인테리어 컨셉이 코쿤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쿤이 거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굉장히 안락하고 개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 편 더 만들 계획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인테리어에서 뭐 이거를 되게 다채롭게 컬러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에서 어떤 정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좀 너무 기대가 돼서 이것은 실물을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트위스트를 기대하면서 아이오닉 6 소식도 저희가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여러분. 쌍용이 돌아왔습니다. 듬직한 이미지가 강한 그런 브랜드고 그런 차였는데
약간 좀 주춤주춤했죠. 뭐 인수가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최근에는 티볼리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볼리의 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했어요. 여성 고객들이 되게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듬직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좀 듬직해 보이고 내가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크기가 좀 크지 않은 컴팩트한 느낌이 드는 차들의 수요가 되게 크다. 티볼리가 증명을 한 것 같고, 토레스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언어가 Powered by Toughness라고 하는데요. 원래 쌍용이 잘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구조적 강인함, 예상 밖의 기쁨, 강렬한 대비, 자연과의 교감, 이 4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도 다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인해 보이죠. 그리고 이 쌍용이 이렇게 예쁘게 했어? 예상 밖으로 기쁘죠. 강렬한 대비? 이거는 없나? 이건 좀 제가 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과의 교감, 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느낄 수 있겠죠. 주간 주행 등이 좀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저는 약간 심장의 펄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두칠성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램프는 조금 더 난해한데요. 우리 태극기 건곤 감리 있잖아요. 거기에 리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리는 태양 혹은 불입니다. 이 엉덩이가 뜨거운 거죠. 활활 타오르는 느낌인데 활활 타오를 정도로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이 예전의 강인함과 터프함, 그리고 뭐랄까요, 이 남성성이랄까요, 매스큘리니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시원하게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전 계약의 결과는 뜨겁습니다. 불이 붙었죠. 첫날 12,000대. 이걸 현대나 기아에서 보던 성적인데, 쌍용, 이렇게 큰 대수는 아마 쌍용에서도 처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2주 만에 25,000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요. 그리고 170마력에 28.6kgm.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170마력에 28.6kgm 이거 모자라는 성능 아닙니다. 도심에서 타시기에도 좋을 거고, 쌍용의 노하우를 생각하면 약간의 험로 혹은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은 2,690만원부터 3,700만원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되게 좀 매력적이죠, 그죠? 이대로 끝까지 나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기대를 하게 된 포인트는 바로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성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고, 물리 버튼은 1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약간 막 완전히 미래로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세련된 느낌을 구현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역시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G70 슈팅 브레이크, 아이오닉 6, 쌍용 토레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G70 슈팅 브레이크를 제일 먼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아이오닉 6의 실물, 그리고 쌍용 토레스의 시승 느낌도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곧 다른 소식으로 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리뉴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